언제 활동을 재개하시나 했더니 국민의힘의 여의도 연구원장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좀 얼마나 되신 거지요? 임기 시작하신 지? 임기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고요. 한 3주 됐나? 근데 이제 그 앞에 칩거라고 다들 칩거,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제 4월에 총선 떨어지고 의정 활동을 못하게 된 대신에 의정 활동을 내가 뭘 하려고 했는지를 생각하고 도대체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해야 되겠다. 이래서 책을 썼어요. 예. 책 얘기 안 그래도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잖아요. 제가 콜드 케이스. 전화 드릴 때마다 책 마무리가 안 됐어. 뭐 이러셨는데 이게 콜드 케이스라는 책이네요. 이게 뭔가 아주 이게 우리나라가 풀지 못하고 그동안 캐비넷에 넣어놨던 장기 미제들 이런 건데 요거를 딱 마무리를 하고 이제 판매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여의도 연구원 원장으로 일하고 하셔서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딱 시간이 그렇게 일치가 된 거죠. 이게 지금 한국 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간 5가지 장기 미해결 과제를 좀 서술을 하셨고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까지 담으신 뭐 그런 책인 것 같아요. 맞아요. 여연에서 앞으로 이거와 관련된 정책들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이 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여러 가지를 만들어야죠. 근데 요 챕터에 보시면 첫 번째 장기 미제가 우리 정치예요. 여기 보니까 경제 이런 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끌고 온 것, 한국 경제를 이렇게 내려앉게 한 것이 정치가 참 많이 망가져서다라는 게 앞에 1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가 우리 차장님께도 앞에 써서 드렸듯이 이 정치와 경제의 이 세 판을 짜야 된다. 그 제가 좀 전에 라디오 들으니까 오늘 그 송대관 그분에 대한 그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분의 가장 유명한 노래가 그거잖아요. 쨍하고 해뜰 날. 네, 해뜰 날. 네. 그 쨍하고 해뜰 날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서였어요. 내 인생에도 언젠가 쨍하고 해뜰 날 올 거다 이런 좀 우당탕탕 막 이런 느낌. 근데 그런 거 이제 기억이 안 나시죠? 지난 한 20년 동안 우리는 아주 잦아들고 내려앉는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끊임없이 그런 우당탕탕 쿵쾅쿵쾅 이런 거를 생기와 활력을 더해주기 위해서 나라를 개혁하고 무엇보다 정치권은 신뢰를 받아야죠. 그래야지 우당탕탕 쿵쾅쿵쾅 생기를 주는데 국민들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들잖아요. 아유 저것들 또 저러네. 그런 얘기 택시 타면 많이 듣는데 제가 그러니까요. 국회로 가주세요라고 하면 취재기자 때 국회로 출근해야 되니까 그럼 그때부터 이제 그 기사님들의 어떤 푸념과 질타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평균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이 가득 앉아서 국민들의 삶과 상관없는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은 내가 뭘 열심히 하면 그 보상을 내가 다 받을 수 있어. 쨍하고 해뜰 날 이런 쿵쾅쿵쾅이 없어진 사회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고 우리 반도체 전쟁 이런 얘기하면 걱정이 앞서잖아요. 근데 그 걱정보다 훨씬 중요한 건 우리 안에 골문 문제. 이거를 완전히 새 판을 짜야 된다. 이런 뭐랄까요. 아주 제가 평생에 걸쳐서 이거는 꼭 얘기하고 싶었다는 것을 여기다 담아놨어요. 여기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라가 혁신 경제로 탈바꿈한 데 가장 큰 장애물이 국회의원들이다.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규제를 할수록 칭찬을 받는 이상한 의원 입법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번 쭉 다 읽어보고 다음에 한번 책 얘기만으로도 모셔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 잠깐만 하면 언론들도 잘못이 커요. 저희도 잘못을 했어요. 네, 그게 뭐냐면 뭐 입법 많이 한 국회의원을 일 열심히 하는 국회의원 이렇게 맨날 발표하거든요. 우리는요 국회의원이 영국이나 일본의 한 100배를 법을 만들어요. 마구 만든다는 뜻이에요. 사실 그게 개정안 내는 거 말고 재정입법 이런 식으로 하든지 정말로 좋은 법을 만들었는지를 좀 추려서 해야 되는데 양으로만 너무 평가됐죠. 그러니까 막 일본의 100배를 그러니까 그 엉망이 되는 거죠. 그 법이 어떤 영향을 사회에 주는지를 체크하는 것도 국회의원들이 반대해서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을 막 만들지 말라는 것도 그걸 견제받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규제가 많다 그러는데 규제 천국을 만드는 게 다 의원들입니다. 의원 입법이에요. 그렇죠. 법 만드는 곳이 국회니까 얘기할수록 약간 국회에 대한 약간 좀 한숨이 드러나는데 여의도 연구원장을 맡으셨으니까요. 이게 전반적으로 당의 어떤 정책과 앞으로의 어떤 미래 비전을 고민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여론조사를 조금 준비를 했는데 요즘에 보면은 탄핵 국면이라서 당연히 국민의힘을 향해서 등을 돌리겠거니 했는데
좀 그렇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들도 나오고 특히 젊은 층의 민심 변화가 좀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차기 대선을 봤을 때 당연히 이제 탄핵을 당한 탄핵 소추 상태에 놓인 이제 집권 여당이라면 뭐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여론이 높겠다 싶었는데 20대만 떼어내서 보면 정권 연장이 52%고 정권 교체가 38%로 나타나거든요. 이거는 이제 교체 세력으로 볼 수 있는 민주당에 대한 실망이 좀 드러났다는 분석인데 좀 어떻게 아니 분석을 저는 하세요? 예. 그 젊은 분들을 좀 만나봤어요. 그래서 네. 근데 만나봤을 때 느낌이 굉장한 뭐랄까 실망과 절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을 하는 것이 본인들의 삶의 기반이 지금 굉장히 약하고 네. 이것이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도 없을 거라는 그 뭐랄까요, 좀 공포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세대들, 기성세대들 또는 민주당에서 만들어내는 법을 보면 예. 굉장히 불공정해. 일단 내로남불이 너무 깊이 박혀 있고 그 다음이 굉장히 멋만 내려고 해요. 멋만 내려고 한다는 게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하고 별로 상관없이 오만 규제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예. 저분들은 도대체 어느 세상에서 사냐. 자기들은 고성장 시대를 살았으니 저렇게 배가 부른 소리를 하는데 정말 쨍하고 해뜰 날이 올 수 있을 우리 세대의 앞으로 먹고 살 길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쓴다라는 것을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꿰뚫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의 성찬으로 뭐 기업을 도와주겠다 어쩌고 뭐 이런 얘기해도